용인에서 광화문역까지 20분에 도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삼성역까지도 13분인데 만약에 GTX-A 광화문역이 생겨서 광화문까지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GTX-A 광화문역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서울시는 광화문 복합역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이 광화문 복합역은 이제 기존의 광화문역이 5호선 있고, 그리고 시청역이 근처에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데, 시청역은 1호선, 2호선이 지나가죠. 그걸 다 지하 보행로로 연결을 하는 광화문 복합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GTX-A가 이제 여기 서도록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서울시는 이걸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엔 GTX-A 광화문역이 세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 서울역과 광화문역이 거리가 짧긴 하지만 이 광화문에 있는 그 수많은 공무원분들이 GTX-A 들어오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이걸 정하고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 GTX-A 광화문역이 생기는 걸 누구보다 바라실 겁니다. 광화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출퇴근이 상당히 어려워요.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일단 이 도심지를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교통이 안 좋습니다. GTX-A가 생기게 되면 일산 쪽에, 그리고 파주 운정신도시, 그리고 삼성역 통해서 아래 성남, 판교, 용인, 동탄까지 굉장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출퇴근에서 엄청난 가까워짐을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어떤 정하는 공무원의 위치에 있다면은 당연히 통과시켜 줄 거예요. 먼저 추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도 얼마나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자신들의 출퇴근에 관련돼 있는 건데.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5호선 광화문역이 기존에 이렇게 있고, 시청역 2호선, 1호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광화문 복합역, 이게 GTX-A겠죠. GTX-A를 A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광화문 복합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하도시 뭐 이런 것도 해보겠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은 이제 광장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실제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그 부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서울시 도시재생실 광화문 광장 추진단 광장재생팀에 광화문 역사 GTX-A 설치 관련 업무 총괄 이런 분이 계시고, 이분 말고도 이 광화문 역사 설치 관련 업무에 관련된 분이 많이 나오십니다. 주로 이런 팀들에서 있는데, 보시면 이분이 이제 총괄이신 것 같아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역사 공간 구성 및 사업비 관련 업무,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업무, 국토부와 협의 협력 업무, 민간 사업자인 신한 컨소시엄과 협상 업무, 이런 업무를 맡고 계세요. 이런 업무를 실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오늘 통화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GTX-A 광화문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자, 용인에서 삼성까지 13분이 걸려요. 거기에서 삼성에서 서울역까지가 약 5분이 걸리고, 아까 보셨듯이 서울역에서 광화문역은 가깝죠. 뭐 한 2분 정도를 잡아보면은 13분, 18분, 20분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로 용인역에서 광화문역이 생기면 광화문역까지 20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삼성역을 13분 만에 가고 광화문역을 20분에 갑니다. 서울에
가장 일자리가 많은 광화문 일대, 그리고 삼성역 일대, 그리고 여의도, 마곡은 삼성역에 가서 9호선 타고 가면 되고, 그리고 판교도 여기 성남역이 판교죠. 이 판교도 지나가고요. 판교, 삼성을 비롯한 강남, 광화문 일대의 업무지구, 이 세 군데가 GTX-A로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용인은 플랫폼시티가 있죠. 이 일자리가 너무나 풍부한 라인이에요. GTX-A는. 이 광화문역이 생기면 활용점정이죠.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20년 2월 기사인데요. 이게 거의 최신 기사예요. 최근 기사입니다. GTX 광화문역 신설하겠다. 서울시는 사업비 마련이 관건이다. 국토부는 나랏돈,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으로 광화문 역사에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에서 파주 운정까지는 민자입니다. 신한 컨소시엄에서 이제 하는 민자 사업이에요. 민자 사업 구간에서 중간에 역을 하나 설치하는데 그거를 민자 사업하는 거를 나라 돈으로 해줄 수 없다. 그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 같은 민자 사업에 왜 나라 돈으로 해주냐. 하고 싶으면은 너희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는 처음에 이제 국토부랑 돈 좀 달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행안부 중투위에 타당성 의뢰를 했어요. 시 예산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민간 사업자인 신한 컨소시엄과 비용 분담을 또 해서 그 전부 전액을 서울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신한 컨소시엄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대도록 이제 협상을 하겠대요. 왜냐하면 그 신한 컨소시엄도 광화문역이 생기는 것 자체가 민자한테 이익이니까요. 광화문역이 있고 없고는 또 민자 사업에서 굉장히 이익이 또 달라지겠죠. 서울 내 GTX-A 노선 광화문역 추가 신설은 결국 시가 재정 부담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모아질 전망이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국토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고, 이제 서울시도 그걸 수긍하고 시와 사업 시행자만 이제 남게 된 겁니다. 시는 행정안전부 중투위에 타당성 의뢰를 한답니다. 보시면 이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직 의뢰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 통화를 했는데 현행법상 지자체의 예산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 아직 GTX-A 역사의 그 예산 비용이 정확히 잡히질 않았을 텐데 3천억, 4천억 얘기도 나옵니다. 500억 원 이상을 넘고 시의 예산으로 하는 거니 이 절차상 이걸 거쳐야 된답니다. 그 중투위에서 통과가 되면 그 시 예산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투위가 이제 지자체 재정 사업으로 할 것인지 말지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받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하려면 또 이 별개로 민간 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분담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비용 부담, 시공 기술 등의 협의를 완료하고 이제 반영하겠다는 게 현재의 계획이다. 왜냐면 이제 민간 사업자가 얼마 내고, 예를 들어 뭐 민간 사업자가 반 내고 서울시가 반 낸다 뭐 이런 걸 정해야 또 그 뭐 1,500억 쓴다 이렇게 해갖고 중투위에 올릴 거 아니에요. 반은 민자고 반은 시 예산이다 이렇게 올려야 이제 중투위가 심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이 민간 사업 시행자와 이제 협의를 그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민자 사업자는 신한은행 컨소시엄이에요. SG레일이라고 하는 이게 사업 시행자인데 이게 삼성에서 파주 운전까지 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제 GTX 광화문역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 여기 나오네. 사업비가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했다. 이제 국토부의 비용 분담을 요구했었는데, 국토부는 안 된다. 민자 사업에 국비를 지원한 전례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비를 투입하려면 다시 민자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간 사업자와 비용 분담 협상이 관건이다. 이걸 보면 민간 사업자도 광화문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이용 고객이 많이 늘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제때 공사를 못하면 더 큰 공사비를 감당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때 해야지 다 하고선 거기에 껴넣으려면 아무래도 공사비가 많이 들겠죠. 이 지하 공사는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는데 공사를 착수한 상황에서 공사를 변경할 경우 많은 사업비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 서울시는 이 GTX 광화문역 사업을 광화문 광장 재조정 사업과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겠대요. 광화문 광장은 광장대로 하고 GTX 광화문역 먼저 설치하겠다. 사업비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답니다. 아까 오늘 통화할 때도 뭐 협의 중이라고 했고, 뭐 하고 어떻게 이제 저한테 알려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냥 공식적인 얘기만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광화문역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데는 몰라도 그게 여론이 또 좋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광화문역에 GTX-A 역을 세우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모두가 편하죠. 그래서 결국에 GTX-A 광화문역은 생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용인역에서 GTX-A 광화문역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광화문 쪽에 이제 직장을 갖고 계신 은행,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또 많은 업무지구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직장인이 파주 운정부터 시작해서 일산, 그리고 분당, 판교죠, 용인, 그리고 동탄, 이런 곳에 오실 수가 있어요. 저희도 거기 광화문에 출퇴근을 할 수가 있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은 당연히 되고 광화문역이 생기면 광화문까지 돼요. 서울과 경기도의 가장 일자리 지역이 광화문, 삼성, 판교, 그리고 저쪽에 여의도, 마곡,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그쪽이 많은데, 그 중에 광화문역과 삼성역을 그리고 판교역을 다 한 라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굉장한 메리트예요. 엄청난 겁니다. 거기다가 용인도 자체적으로 플랫폼 시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의도 쪽도 삼성역에서 9호선 급행 갈아타고 가면 돼요. 마곡도 지나가죠, 9호선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주요 업무 지역,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모두 다니는 빠르게 접근 가능한 GTX 용인역을 품고 있는 용인 플랫폼 시티.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GTX의 광화문역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호재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나서 그렇지 제 생각엔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하고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제 민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서울이 천만 도시에다가 이제 서울시 수도잖아요. 사실상 뭐 국비가 제일 크지만 서울시 자체 예산도 지자체 중에 가장 큰 그 지자체이기 때문에 어 이제 민간 사업자랑 협의만 잘 되면 제 생각에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 GTX A라인의 용인역은 아주 큰 수혜를 받을 거예요. 또 용인역 주변에 있는 단지들, 그리고 용인역에 접근이 수월한 분당선 라인도 아마 굉장히 좋을 거고, 그 버스 같은 걸로 쉽게 또 GTX 용인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용인 지역은 또 굉장히 수혜가 될 겁니다. 광화문역에 대해 알아봤고요. 잘 추진이 되어서 그 좀 빨리 광화문역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게 생겼을 때 직접 용인역에서 타서 광화문역까지 가는 거를 한번 정말 찍고 싶네요.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